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렇게 추리한 모습으로. 그래서, 아이고, 생각났을 때, 좀 시간 있을 때 찍지 않으면 또 이게 일거리가 되고 계속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러 가기 지금 점심인데, 9월 오늘이 20일, 9월 20일 이제 지금 1시가 됐네요. 이제 오전에 네, 저처럼 가게 하시는 분은 이제 몸으로 움직이는 일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게 정리하고 뭐뭐하고 이래요.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거나 뭔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게만 가면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최대한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따로 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서 요즘은 이제 오전에 이렇게 어, 그날 중요한 일이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나아가려고 해요. 음, 이번에부터는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전업주부를 탈피하고 탈출하고 싶으신 분,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잠깐의 명상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심호흡을 그냥 음, 한 3번 하시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다 이제 세상이 약간 귀찮아지죠? 더 쉬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침에 한 5분 동안은 이제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심호흡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아, 3가지를 이제 써놓고 한번 되새김질 하려고 해요. 전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좋다고 했는데도 실천한 적은 하다가 작심삼일로 거의 끝났어요. 근데 요즘 이제 최강의 책을 읽으면서 다른 자기 개발서도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 책에 정독을 해나가면서 내가 좀 실천해보자, 더 작심삼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한 지난주에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오늘보다 내일 더 되고 싶은 이 3가지를 써놓고 항상 잊지 않고 이제 좀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부모다 보니까 정말 돈, 권력 이런 거, 외모 이런 거보다 이제 저는 제가 부모로서도 약간 부족한 것도 많은 것 같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번 현명한 부모가 되고 싶은 게 제 그 바람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공한 자산가가 되고 싶어요.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르지만 어떤 분은 100억, 어떤 분은 200억, 어떤 분은 10억이지만 그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위해, 또는 내 그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해나가면서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자산가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번째가 되고 싶은 게 이게 편안한 이웃이에요. 그래서 현명한 부모, 어제보다도 현명한 부모. 오늘 아침에도 짜증을 내려고, 이건 정말 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애가 요새 이제 무인이 되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잠깐 말이 새어 나가는데, 그 문구점이 진짜 많이 저희 동네도 사라졌어요. 한 3개가 있었는데 3개가 다 잘 됐던 문구점인데 지금은 이제 학교 앞에 하고 저 뒤에 있는 이제 2000세대 있는 데서는 그, 그 문구점 또 있었는데 이제 2개는 없어지고, 이제 역에서 가까운 아파트 3000세대, 주거지 3000세대의 입구에 있는 문구점 지하에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 문구점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유인으로 하시는데 이제 밤 몇 시 이후에나 아니 아침 몇 시 이후에는 이게 이제 그 무인으로 하시더라고요. 유무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매장에 있을 때도 본 그 고객들이 무인으로 사가시고 싶은 사람 무인으로 사고, 특히 이제 아침에 문구점이 10시에 열거든요. 10시에 여는데
그 우리 아들이 이제 8시쯤에 이제 문구점 가서 이제 사가지고 학교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니까 이제 그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렇게 대면 문이 열리고 원하는 걸 7시부터는 7시 40분부터는 이제 그 캡스든 뭐든 그 출입문이 해제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전에 같았으면 10시 이후에만 여니까 애들 학교 등교할 때 이 문구를 못 쓰면 불편했는데, 이렇게 그분이 안 계신 동안은 이제 특히 아침 시간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막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소비자도 너무 좋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제 카드를 가져갔는데 안 되는 카드를 가져간 거예요. 정지된 카드를. 그래서 막 욱하더라고요. 아침에 밥하고 치우고 이제 큰 애도 이제 잠깐 병원에 들렸다 학교를 보내야 되고 이제 할 일들이 많잖아요. 제 계획도. 근데 문구점이 여기서 한 10분 거리가 돼요.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카드가 안 돼가지고 뭐 이게 제대로 된 카드를 이렇게 끼워야지 그게 문이 열리는 거나 봐요. 아무 카드나 예전에 정지된 카드 이제 유효기간 끝난 카드를 가져가서 그래서 그 순간 욱했어요. 제대로 가고 막 이렇게 평소에 저 같으면 원래 제가 그래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주부님들 보통 사람들 있잖아 다 화내잖아. 저는 그거보다 더 화를 내고 그래요. 단지 이제 고쳐나가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래서 막 욱해서 화를 내야 되나 할 때 이제 제가 이게 써놓은 요즘 이제 2주째 실천 중이에요. 현명한 부모라면 어떨까. 그 순간에 이제 이걸 아침마다 이제 또는 점심에 여기 책상 앉아 있을 때 한 번씩 전에는 이제 이틀에 한 번 생각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되뇌어 봐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이제 와서 중간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 해서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써놓고 하니 어제보다는 제가 좀 더 현명한 부모에 조금씩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을 풀어요. 안 그러면 저는 원래 저의 이제 각자 이제 쌓아있는 성격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본인을 바꾸기는 너무 힘들어요. 남은 바꿀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되고 영향을 주고 그분들이 저도 이제 이걸 보고 영향을 받으신 분이 있지만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그분들의 본능과 싸워가지고 에고라고도 하고 뭐 그동안에 이제 본인만의 아집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쌓여있는 그 자아를 본인이 탈피한 거예요. 단지 이제 그걸 노력을 해서 도움자를 해서 조금씩 깨나가려고 하는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그것도 이제 영향을 받으셨으면 그분 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침착하게 요새 전에는 너무 서두르고 너무 급하고 정작 중요한 게 아니라 딴 거만 이제 조금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거에서 좀 더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목표로 사는 삶이 뭘까? 하루에 한 번, 두 번을 내새기면서 그거에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시간 관리 중요한 게 아침마다 항상 써놔요. 보드에 이번 주에 꼭 해야 될 일 아니면 뒤로 계속 밀리고 누구 아는 사람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전화 통화를 너무 이제 질질 끌거나 이런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필요도 없는데 뭐 수다 떨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본능과 또 같은 거죠. 편한 사람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제 적당히 이제 끊어야 되는데 계속 몇 시간씩 늘어지니까 저도 이제 앉아있는 저도 힘들고 일은 뒤처져지고 이게 원래 저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씩 나를 이겨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고 이거 필요 없으신 분은 이제 건너뛰고요. 오늘은 가벼운 주제로 뭐 무거울까요 이게? 그래서 여기 영상 찍으면서 수다 떨려고 이렇게 영상에 이제 찍게 됐습니다. 너무 상권분석 이렇게 참 머리 아프고 저도 보는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고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아이고 지난주에 너무 많이 이제 혼자 분석하고 생각했더니만 이게 머리가 포화 상태여서 이번 주는 좀 가벼운 주제로 조금 이제 수다 떨어볼게요. 지금까지 저희 매장에 있었던 이제 또는 뭐 점포 옆에 매장
또는 이제 온라인 사이트나 다른 분들의 경험담을 중에서 제가 아는 이제 저희 무인 문구점이든 무인 아이스크림점이든 하여튼 무인 매장에서 일어나는 이제 도난이나 절도 일어났던 유형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거 막 접했을 때 이런 도난이나 뭐 돈을 가져가고 이랬을 때 막 심장도 벌렁벌렁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게 경험에 그 다 지나가면 이제 감정 통제도 잘 되고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분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제 제 것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대신 이제 요새 무인 카페에 좀 관심 있는 건 그거보다는 좀 더 투자금 들고 어렵지만 이제 도난 이런 문제는 조금 없잖아요. 이제 결제를 해야지만 이제 음료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일어났던 이제 절도나 범죄나 뭐 범죄라고 하면 너무 크게 이제 무섭게 접근이 될 것 같은데, 여튼 그 예전에는 그 뭐 물건 가게에서 하나 친구들끼리 재미삼아 갖고 오는 게 뭐 장난일 수 있고 뭐 재미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게 큰 범죄가 되고 그런 게 용납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인이라는 건 전체를 믿고 이제 운영하는데, 아무리 재미있고 이렇다고 한 사람이 이렇게 가져가면 이 전체 틀이 무너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인건비나 여러모로 소비자 80% 이상 우리가 제공하는 가게를 차리는 사람의 편리성, 서로 이게 맞아서 서로 좋아서 이게 운영되는 게 무인 매장인데,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게 시스템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죠. 예전에는 뭐 유인 매장에서 이렇게 몰래 훔쳐간 사람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봤고요. 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문제가 그 한두 개 사람 있을 때 가게에서 훔쳐간다고 그 시스템 자체가 유인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커버가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사람이나 좀 본인이 뭔가 돈 내기 싫고 뭔가 가져가고 싶으신 분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이런 게 무인 매장이 늘 것이고, 그런 마음이 무인 매장에서 그런 마음 한 번 먹은 사람은 두 번, 세 번 먹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걸리시면 크게 너무 창피하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뭐 가장 큰 절도범은 이제 금고 털어가 포스를 맨 처음에는 저렴한 거 두 개 두고 했는데, 새꼬챙이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강제로 문을 열어서 안에 있는 뭐 잔돈이나 뭐 이런 걸 한 3, 40만 원치 다 그냥 담아가지고, 동전은 무거워서,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돈 될 거만 이렇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전도 많아요. 동전 이렇게 무겁고 이러니까 지폐만 가져가요. 그 다음에 오신 분이 그런 금고가 열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객이 왔을 때. 안 그래요? 이제 금고를 이렇게 틈새로 했으니까 하는데, 그 다음 오신 분들은 이제 CCTV로 보면 보통 주인한테 이렇게 알리지 않겠어요? 이게 금고가 열려 있습니다 하고 한 분은 알려드릴 법한데, 이분들도 이제 뭔가 숨지 무인 매장인데 딱 겁이 나신 거죠. 잘못 내가 이렇게 알려주기 싫어서라기보다 무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이제 낯선 데다가 금고문이 이제 살짝 열려서 안에 이제 돈통 이런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순간 겁이 났겠죠. 이제 여러 사람 같이 온 것도 아니고 혼자 와서 물건을 찍고 사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잘못 내가 만지다가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살짝 이렇게 밀어만 놓으시고 그냥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찰력이 별로 없는데 그때는 그 무인점포가 처음이었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CCTV를 봤거든요. 이제 불안하고 이래서 남편이 좀 이 사이가 이제 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금고 털린 지 한 반나절 지나서 이제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고 털입은 이런 범죄는 뭐 무서워할 거 없어요. 금방 경찰님들이 큰 범죄잖아요. 작정하고 와가지고 새꼬챙이를 해서 금방 잡혔어요. 그래서
무인점포에서 안 걸리라고 생각하시는 건 진짜 오해예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사탕 하나 갖고 가면서 안 걸리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한 번만 딱 하고 안 걸렸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 아이든 부모든 성인이든 누구든 한 번 딱 그런 사람은 한 번 딱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 세 번. 저는 너무 경험상 이런 게 많아서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한 번 손대기 시작하면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그러다가 복불복으로 제가 한 번 이제 걸리면 이제 저는 모든 거에 대해서 용서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경찰까지, 즉 직장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적당히 하고 저는 그냥 같이 일을 못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제가 이래서 저는 이런 자취 못합니다 하고 딱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해도 그분들은 이제 서운해 하시죠. 내가 일을 여기서 어디까지 해줬는데 그건 그거고 열심히 해준 건 감사한데 하나 이제 의도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저한테 입힌 경우는 이제 같이 가기가 힘들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임 점포에서는 대처가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저희 점포에서 하다가 복불복한테 저한테 걸리면 크게 망신을 당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만 처음에 조금 이제 하고 부모님한테 이래이러하니까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는 하지만 이 두 번, 세 번 혹시라도 두 번째 큰 거는 정말 이 친구는 좀 크게 제가 얘기했죠. 두 번째는 또 오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이제 첫 번째 걸렸는데 그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 알았지만 이제 처음 걸렸으니까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하고서 그 경찰을 통해서 그것도 찾았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주위에서 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네 사진이 붙여 있으니까 가봐라 이게 아니라 경찰에서 이제 이래 했다니까 전화 왔으니까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실수로 물건 하나 갖고 왔는데 그 경찰서로 통해서 연락이 왔거나 그 친구는 의도적인 것도 의도적이죠. 의도적으로 아주 물건을 많이 갖고 왔는데 경찰로 갖고 왔으면 연락이 왔으면 이제 모른 척하고 하도 이제 봐달라고 해서 소치하까지도 제가 해줬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지 하고서. 하지만 그 친구가 그 다음에도 고등학생인데 계속 가서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저한테 발견돼서 그때는 아주 크게 쇼부를 봤어요. 다시 한 번만 그러면 이제 뭐 합의금은 뭐 곱하기 얼마인 데다가 형사처벌은 절대 내가 형사처벌 반드시 집행됐기 그것도 엄하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성인이나 고등학교 이상이 한 번 걸렸으면 좀 긴장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10만 원어치를 이제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10,000원 미만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안 걸리겠지 하고 좀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전 그런 사람들이 하나 있으면 매장 운영하는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그게 보상금 합의금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뭐 부모님은 그리고 특히 여기 분당에 점포를 하시는 분은 조금 아셔야 돼요. 그 애는 분당에서 유명한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냥 정신적인 좀 정신 지체야 뭐 이렇게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주위에 초등생이 맨 처음에 우리 점포 차렸을 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대충 싸가지고 물건 그냥 가져간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같이 와서 교육을 시키든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으니까 안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방법을 배워서 서서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두 번이나 와서 그런 남자애가 이제 20살이고,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 못할 정도고, 그것도 모를 나이면 20살 넘으면, 시설이나 이런데 뭐 이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워낙 이제 분당에서 유명한 그러니까 사진만 보면 모든 경찰서님들하고 형사님들 다 아는 애예요. 그래서
그 비닐봉다리 막 뜯어서 뭐 담고 하는 게 기본적 본능에 입각한 행동을 하는 거는 이제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뭐 계산을 하는 거 모르고 그냥 물건을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갖고 오는 거다. 그 정도도 모를 애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부모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비닐봉다리 큰 거 뜯어가지고 한 뭐 세 봉다리 네 봉다리 있는 대로 집어간 거예요. 그래서 집 근처 사는 애면 또 이해가 가는데 한참 걸어서 오는 애가 또 두 번째도 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모님한테 이번에 좀 첫 번째는 사정이 이래 해서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는 애고 뭐 하다고 형편이 이래 하다. 근데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음에 제발만 없게 하라고서 물건값도 받지 않았죠, 처음에는. 근데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 형편이 힘들다 그랬다고 우리 계속 자랑은 아니잖아요. 자기 뭐 그 분들 너무 이제 그렇다고 그 아이들 사리분별력이 없다고 매일 와가지고 우리 물건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대로 두면 저희 가게에 필이 꽂힌 거죠. 그 사람도 없고 한 번은 와서는 이제 처음에는 물건을 그냥 가져갔는데 많이 오자마자 그것도 이제 행동에 저는 이제 개선 가능성이 보이는 게 사람들 있을 때는 안 가져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그거는 뭔가 그 나이 알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 애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찾아왔고 또 한참 되는 거를 여기까지 찾아왔고 또 집에 돌아갔으니까요. 아예 뭐 전능한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 물건이 그게 먹고 싶으니까 저는 가지러 왔다고 생각하고, 안 그래요? 그 집에 갖고 갔으면 부모가 또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그 아이는 분당 어디든 걸려도 금방 형사님들이 연락을 해요. 두 번째 왔을 때는 매장에 그 좁은 매장에 통로를 막고 저희 한 사람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못 지나가요. 그만큼 6.3평에 좀 냉동고를 너무 꽉 채워놔가지고 이렇게 좁아요. 바쁜 시간에 와서 1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 있어서 고객들이 이제 나가게 되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무인 점포라 이게 유인 매장이면 좀 덜하다는 거죠.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무인 매장에 이런 아이들이 한번 와서 이러면 저는 24시간 뭐 CCTV를 볼 수도 없고, 그 점주님들도 아시잖아요. 한번 해보면 CCTV 이제 첫 매장 할 때는 좀 자주 보지만 이 횟수가 줄어들어요. 복불복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 운영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많이 화를 냈고, 다음에 이러면, 감정적인 화는 그렇게 사실 그렇게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하겠고, 이건 어디까지 통제하셔라 하고서는 이제 얘기하고 이제 끝났거든요. 이번만 봐달라고 해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무인 매장에서 일어나는 귀염둥이 같은 행동인데 그조차도 무인 매장에서는 엄격하게 혼나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 가격, 신상품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과자를 매입하고 바코드 입력을 화면에서 하거든요. 그거는 핸드폰에 우리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하면 누구 이제 전화번호를 저장하잖아요. 바코드 입력도 간단해요. 모를 때만 이렇지 누구한테 한번 들으면 입력하는 건 간단한데 그걸 입력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안 돼 있는 상품들이 가끔 있어요. 했는데도 일하다 보면 저도 저 프로그램이 싸주는 게 아니라 일일이 우리가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억울한 거는 이제 10,000원짜리를 1,000원에 이렇게 입력해 놓은 경우. 근데 문어인형 9,000원짜리를 900원에 잘못 입력한 경우. 더 비싸게 입력한 경우 거의 없어요. 공 하나를 빼가지고 빨리 가서 뛰어가죠. 다시 입력하러. 사람 죽을 거 아니에요. 이게 900원이야 찍었는데 그 순간 대부분의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게 찍혀 있을 때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부류가 남아져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안 사가거나 아니면 친절하게 저에게 연락까지 주시는 분도 있어요. 한 분이 그랬어서 이제 5,000원짜리를 500원에 내가 바꾸면서 이제 가격이 아이스크림 올리면서 다시 했는데 뭘 하다가 잘못해서 5,000원짜리를 500원에 한 거예요. 그 투게더 크러스트인가 이 통에 들어있는 거. 한 3, 4개가 이제 500원에 팔려 나갔는데 누구나 봐도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에랑 모르고 그냥 찍다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가신 분도 있지만 알면서도 야 이게 웬 땡이냐 하면서 그렇게 길에 돈이 떨어졌는데 그냥 주워가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해서 이거 이렇게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좋으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500원에 팔려나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바코드 입력이 안 됐으면 놓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고 저한테 따지시는 분이 있어요. 입력을 왜 안 했냐. 근데 그분이 정말 이 도난 절도를 작정하고 하시는 사람들의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본인들이 그게 불법인 거 알면서도 했기 때문에 알아요. 하면서도 이 순간에 많은 고민을 했겠지. 바코드 안 찍히는데 내가 이거 그냥 놓고 갈까? 진짜 먹고 싶은 분은 이제 전화를 해서 이거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사가면 되냐고 물어요. 하지만 이걸 핑계로 내가 공짜로 갈까 하는 그 범죄 성향을 가진, 여기는 큰 범죄가 아니고 그냥 돈을 안 내고 이제 내가 그냥 갖고 가고 싶은 그런 성향들이 있으신 분은 이제 그 순간 짧게 고민하면서 바코드 안 찍히면 슬쩍 늦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카드사 통해서 전화를 하면 변명들은 또 이분들이 잘 만들어 놔요. 아이들은 솔직하게 걸렸을 때 처음에 조금 변명하다가 바로 이제 그 부모님 너하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학생하고는 얘기 안 하고 부모님 이제 미성년자니까 부모님하고 이렇게 하고 안 되면 경찰 가서 이제 진위 사실을 밝혀야겠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아직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순간 겁나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인이나 고등학교 이상인 사람 특히 이제 성인분들이 그래요. 그걸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빠져나갈 궁리를 다 그게 무슨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떡하지? 집에 가서도 이제 마음에 걸리겠죠. 내가 이걸 계산 안 하고 하나 갖고 왔는데 그런 양심의 가책 있고 불편해 할 걸 뭐하러 1,000원짜리 1,500원짜리 그런 걸 공짜로 가져가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 아주머니들 그래 뭐 다른 사람분도 마찬가지고 모르고 실수로 이제 했다고 이제 끝까지 발뺌을 하지만 그럴 때는 또 저도 강하게 대처를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한 분이면 바코드 입력을 안 하고 한 그게 6,000원인가 8,000원짜리를 이제 그 누텔라 그거를 8개인가 4개인가 8,000원이죠. 2,000원씩이니까 8,000원치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5, 6,000원 사면서 8,000원치를 바코드 안 찍혔다고 가져간 거예요. 그거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때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분이 왜 바코드 입력을 하는 니수 씨를 왜 내 탓하냐. 그래서 지금 같으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제 잘못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경찰서 가서 시시비비 그냥 나누고 고객님이 잘못한 거 고객님이 벌 받고 나도 잘못한 거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아요. 본인이 큰 범죄 범죄 저지른 거 창피하잖아요. 그것도 그 유치원 애들하고 엄마들 나눠 먹으려고 그걸 계산까지 안 하고 가요. 나머지 5, 6,000원어치 사가고 8,000원 그냥 가져가면 저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바코드 찍다가 이제 귀에 이어폰을 또 그러신 분들 바코드 찍는 흉내 내시는 분들은 또 학생들이나 어른이고 이제 머리를 써요. 자기가 걸렸을 때 만약에 의도를 해서 내가 지금 물건을 계산 안 하고 나올 생각인데 나중에 걸리면 어떡하지? 생각하니까 귀에 이제 이어폰이나 이런 걸 끼고 오는 거예요. 전화할 때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걸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끼고 있어서 이제 결제된지 몰랐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거 변명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제 용서가 없고 그 뭐 한 번은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계속 우긴다고 하면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끝까지 우기는데 이제 자기 체면이 조금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그 7, 8천 원 넣지 돈이 없어서 요새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그게 필수품 밥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못 먹으면 죽을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그냥 바코드만 찍고 끝까지 이제 발뺌을 하시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면서 술 취하셨어요? 혹시 병력 있으세요? 이제 묻고 이제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러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제 다음에는 좀 조심하라고 끝까지 그거 저는 뭐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그러고 하니고 합의금 적당히 제 수고비까지 해서 이래 하니 다음에는 조심해 달라고 그런 분들의 실제로 의도하고 하신 분들의 합의금을 불렀을 때 그 합의금은 물건값에 조금 더 보태거나 저는 상황에 따라서 매기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일확천금을 합의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은 공짜로 먹고 싶었는데 가져가신 분이라 합의금이 자기 물건값보다 많으면 이제 기겁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향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이제 보통 사람이면 내가 진짜 실수로 계산을 안 하고 갔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제 통화했어.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이래 해서 저희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거 미안하다고.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이 계산을 어떻게 하다가 빼먹었나 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하면서 그분이 막 빼빼로 하나를 제가 결제를 덜 했다고 하면 그분이 1,500원짜리를 15,000원 주세요. 10배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냥 드리고 말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원래 작정하신 분들은 자기 돈 내고 상하기가 싫었던 분이기 때문에 합의금은 물건가보다 좀 알파를 붙여도 그걸 깎아달라고 하거나 전화하자마자 내가 이게 계산을 안 했어 몰랐네 하면서 물건이 얼마에 바로 입금해 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걸리면 내가 그 물건만 빨리 하면 이제 끝나지 하고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